새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카메라의 설정이 가장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니콘 카메라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메뉴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만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니콘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필요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완전 초기화를 해놓고 설정을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볼까요? 설정 메뉴로 가겠습니다. 설정 메뉴에 보면 제일 아래쪽 부분에 모든 설정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초기화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메라의 전원을 끄십시오.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초기화가 되는데요. 언어 설정이나 시간 설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새 카메라를 받으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바로 시간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입력을 해 주시는 것보다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컴퓨터의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메라와 컴퓨터를 USB 선으로 연결을 하시고 니콘 트랜스퍼 2를 실행시킵니다.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동기화를 시켜주면 정확한 시간이 카메라에 설정이 됩니다.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파일 관리하실 때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게 편리하시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재생 메뉴부터 꼭 필요한 기능들만 간단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생 메뉴에서 설정하셔야 되는 것은 재생 화면 설정입니다. 이 재생 화면 설정은 뭐냐면 사진을 볼 때 사진의 데이터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노출로 찍혔는지, 어떤 설정 값으로 촬영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이 재생 화면 설정에서 초점 포인트, 노출 정보, 하이라이트, RGB, 히스토그램, 촬영 정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트를 주로 많이 활용한다, 그럼 하이라이트에다 놓고 선택을 하셔서 OK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개요 그리고 없음, 화상만 요 두 가지 정보를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신 여러 가지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요창만 보셔도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없음, 화상만의 경우에는 사진만, 오로지 사진만 보고 싶을 때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꼭 OK 버튼을 눌러 주셔야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재생을 눌러 놓고 위아래를 눌러 보면, 자, 요게 개요 화면입니다. 사진도 있고 히스토그램도 있고 노출값, 뭐 기타 설정들, 촬영한 시간들까지 이렇게 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서 데이터를 확인한다,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럼 저는 주로 이 개요 화면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없음, 화상만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정보를 다 추가를 해놓고 이렇게 넘겨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보를 다 체크를 해놓으면 정작 내가 개요 화면을 보고 싶은데 여러 번 눌러야 그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만 골라서 설정하시는 것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촬영 화상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촬영 화상 확인은 오프가 지금 기본 값입니다. 만약에 사진을 탁 찍었는데 바로 그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ON으로 바꿔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시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오프를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을 한 장 찍고 한 장 확인하고 한 장 찍고 한 장 확인하고 하다 보면 촬영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오프가 기본 값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ON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진 촬영 메뉴와 세 번째 동영상 촬영 메뉴는 실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할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인물 촬영,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부분은 이 사용자 설정 메뉴가 되겠는데요. 사용자 설정 메뉴에 보면 자동 초점부터 동영상까지 A, B, C, D, E, F, G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대로 보게 되면 자동 초점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기본값이 무난한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중에서 AF 렌즈 구동이라고 하는 메뉴를 바꾸게 되는데요. 들어가 보면 셔터 AF ON이라는 게 있고 AF ON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메뉴 셔터와 AF ON이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AF ON만으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 셔터로는 사진만 찍고 초점은 AF ON 버튼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점을 잡고 구도를 바꿔서 찍을 때나 아니면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으로 추적을 할 때 혹은 수동으로 야경 촬영할 때 이럴 때 셔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AF ON 버튼으로 활용을 하면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조도 AF라는 기능이 있죠. 저조도 AF는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는 이 카메라가 초점을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초점을 검출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기능이니까 촬영을 하실 때 초점이 뭔가 잘 안 잡힌다. 그럼 이 저조도 AF를 ON으로 바꿔놓고 촬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정하는 것은 C1에 있는 셔터 버튼 AL 기능인데요. 여기 들어오면 반느름 ON이 있고 연사 모드 ON이 있습니다. 이 AL 기능은 오토 익스포저 락이죠. 자동 노출 값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노출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건데 스팟 촬영을 하시는 스팟 측광을 이용해서 인물 촬영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있는 반느름 ON이 조금 더 유용하시고요. 연사 촬영을 쭉 하는데 중간에 노출이 갑자기 밝거나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있는 연사 모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촬영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위에 게 조금 더 유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전원 오프까지의 시간을 보면 재생은 10초, 메뉴는 1분, 촬영 화상은 4초, 대기 타이머 30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사용하다 보면 짧은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빨리 꺼져서 불편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적당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같은 경우는 뭐 1분이나 5분 정도 해 놓으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겠죠. 저는 이제 10분으로 하고요. 메뉴는 저도 10분으로 바꾸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 화상 확인도 전 제일 길게, 대기 타이머는 쭉 아래 내려가 보면 제한 없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적당한 시간을 결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런 전원 오프가 늦게 되면 될수록 배터리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메뉴를 설정을 해놓고 안 쓸 때는 카메라를 딱 꺼주면 배터리 관리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추가 셔터 속도라는 기능이 또 새롭게 들어갔죠. 셔터 스피드를 900초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장노출을 쓰시는 분들은 요 필요할 때 요 추가 셔터 속도를 ON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꿔주면 M 모드로 사용했을 때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길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30초까지 설정이 됐었죠. 근데 60초, 90초, 120초, 180초, 240초, 300초 해서 이렇게 900초까지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15분 최장 설정을 해서 편리하게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모드에서는 기존대로 30초가 제일 긴 노출 시간이 되겠습니다. M모드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새 카메라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설정을 하는 메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조작 부분에 제가 세팅해 놓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I 메뉴 사용자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I 버튼을 눌렀을 때 설정할 수 있는 요 픽처 컨트롤, 화질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기 보면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이 화면에다 놓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와이파이 연결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막 갑자기 연결하기보다는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촬영 시에 필요한 기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다시 이 조작 부분으로 와서 I 메뉴 사용자 설정을 들어가면요, 이 와이파이 연결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빈번하게 조작을 하는 것은 이 액티브 디라이팅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와이파이 되어 있던 메뉴가 제가 원하는 액티브 디라이팅 기능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모리 카드 정보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메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음 촬영이라는 기능을 설정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바꿔준다든지 순서도 변경을 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례차례로 설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 버튼을 눌러보면 이제 액티브 디라이팅과 무음 촬영 기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제어 설정 부분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FM 버튼이라든지 AF1, 멀티 셀렉터, 서브 셀렉터 이런 외부에 있는 버튼과 다이얼들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바꿔 주실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몇 가지만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서브 셀렉터 중앙부가 있고요. 중앙부를 눌렀을 때 노출과 초점이 고정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요 AE 고정 유지라는 기능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서브 셀렉터 중앙부를 딱 누르고 있을 때 노출과 초점을 고정시켜 주는 것보다 한 번 눌러서 노출을 고정시켜 주고 필요 없을 때 한 번 더 눌러서 제거해 주는 형태로 세팅을 하거든요. 이게 AEAF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서브 셀렉터를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노출과 초점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AE 고정 유지로 해서 필요할 때 눌러서 노출을 고정을 해놓고 초점은 AF 온으로 잡고 촬영하는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동영상 녹화 버튼이라고 해서 라이브 뷰 정보 끄기라는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기능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자선 표시, 네, 격자선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러서 격자 표시를 바로 껐다 켰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내 메뉴의 맨 위 항목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내 메뉴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렌즈 조절링이라는 기능이 있죠. 지금 보시는 요 2470 렌즈에는 초점 링, 줌 링 말고도 요 컨트롤 링이 별도로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요 링을 돌려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조리개 조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리개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요 노출 보정이 가장 적합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노출 보정을 해놓고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쓱쓱 돌려보면 바로바로 노출 변화가 보여지니까 요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절을 해야 되는 기능은 요 커맨드 다이얼 설정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메뉴 재생에서의 사용이 지금 기본값이 오프가 되어 있는데 전 이것을 반드시 온으로 바꾸거든요. 온으로 해놓고 사진을 볼 때, 사진을 이렇게 넘겨볼 때 있잖아요. 멀티 셀렉트로 이렇게 누르거나 터치로 좌우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커맨드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주면 바로 빠르게 사진을 넘겨볼 수 있습니다.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면 이렇게 10장씩 넘어가게 돼서 내가 원하는 사진에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 다이얼 프레임 전진을 10컷이 아니라 50프레임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기능들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10프레임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버튼 떼고 다이얼 사용 기능은 한 손에는 뭔가 딴 걸 들고, 예를 들어 플래시를 들고 있고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메뉴 조절을 하려면 ISO를 조절한다. 그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야 되는데 이 기능을 이렇게 얘로 바꿔주시면 그냥 감도를 딱 눌러놓고 조절을 하고 다시 한번 감도 버튼을 눌러주면 메뉴를 설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시려면 이걸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그립을 쓸 때 이 MBN11 버튼 설정 기능이 있는데요. FM 버튼이 A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나는 감도를 바꾸는데 조금 더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세로 그립을 통해서 감도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설정 메뉴는 지금 뭐 꼭 해야 되는 기능은 없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리에 관련된 부분 전자음 선택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오프가 되어 있는데 초점이 딱 잡았을 때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수정 메뉴는 사진을 찍은 이후에 약간 보정을 하는 기능이니까 지금 필요한 기능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요 네 메뉴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항목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설정 메뉴에 있는 메모리 카드 포맷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항목 추가를 한 가지 더 하는데요. 사용자 설정 메뉴에 있는 촬영 표시 부분에 파일명 연속 번호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순서는 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저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카드 포맷, 파일명 연속 번호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들어와 있죠. 여기에 필요한 기능을 더 집어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전송을 시킨 후에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꽂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메모리 카드 포맷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명 연속 번호에 들어와서 초기화를 눌러줘요. 이러면 1번부터 촬영이 쭉 되겠죠. 그래서 오늘 촬영 어느 정도 했는지 중간에 몇 번이 빠졌는지를 좀 더 알기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처음 카메라를 구매하거나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세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유저 세팅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존에 영상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인물 혹은 풍경, 스포츠 이런 상황별로 맞는 세팅 값을 일일이 조절을 해서 유저 세팅 기능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은 이 설정 메뉴에 있는 유저 세팅 저장 초기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인물과 동영상 촬영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한 번씩 설정하고 유저 세팅을 다시 한번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수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